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요, 어깨가 결려서 두드리거나 주물러야 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흔한 통증이라고 여겨서 방치하다가는 이게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고 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진석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가 파열된 질환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면 회전근개부터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 부위입니까? 어깨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들 사이를 통과하는 4개의 힘줄이 있는데요. 이들의 주요 기능이 팔을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돌리는 회전 기능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기 팔을 올리거나 안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등의 여러 역할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4개의 힘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팔뼈가 탈구되지 않고 어깨관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팔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돌릴 때도 기여하지만 이 팔뼈 자체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곳이군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건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관절을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파열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회전 운동 시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파열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양쪽에도 다 생길 수 있습니까? 네,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쪽에도 이미 파열이 있거나 나중에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아무래도 좀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겨울철에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손상을 입어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서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시사철 365일 늘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특별히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회전근개 파열의 단계입니다. 사실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파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힘줄 자체가 약해지고 파열이 되는 그 또 진행 단계가 있을 거고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설명 좀 자세히 부탁을 드릴까요? 네, 회전근개 질환은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또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질환들은 개별적인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어져서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으로 오구견봉 궁에 회전근개가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건병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충돌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회전근개의 부분층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열의 크기가 점점 진행되면 결국 전층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방치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는 겁니까?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면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이는 일부 환자에게서는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전층 파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환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발생 원인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어떤 원인들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
즉 노화를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전근개의 혈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힘줄 성분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외적 원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오구견봉 궁 모양에 의한 충돌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외상, 직업적 요인에 의해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기전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노화군요. 네,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질환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면 과사용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충돌 증후군 같은 질환 혹은 외상,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앞서서 부분층 파열이 진행이 돼서 전층 파열로 이어진다,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딱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까? 외상을 받아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파열의 진행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전근개 건병증이 먼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원인 말씀을 해주실 때 직업병 살짝 언급을 하셨거든요. 직업병으로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앓으시기도 하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께서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깨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파열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과사용을 하시는 직업군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50견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사실 어깨 통증이라는 그 증상 측면에서는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이 어깨 질환이잖아요.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환자분들께서 참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50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찢어져서 통증과 근력 약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0견은 다른 사람이 환자분의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어깨가 굳어서 올라가지 않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사람이 환자분의 팔을 들어 올리면 통증은 있지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을 50견과 구분하는 자가 진단 방법은 네. 아픈 팔의 운동 범위가 아프지 않은 팔의 운동 범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견은 어떤 방향으로 팔을 올리거나 돌릴 때 관절 범위 끝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또한 어깨가 굳어져서 아무리 본인이 팔을 올리려 해도 올라가지 않고 통증만 심해지는데요. 대개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거나 잠을 잘 못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아프긴 해도 반대팔로 아픈 팔을 올리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파열로 인해 힘이 약해져 올린 팔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픈 팔이 뚝 떨어지거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차이가 명확하네요. 네, 50견은 옆에서 들어 올려줘도 들어지지 않는다. 통증이 밤에 심하다. 회전근개 파열은 옆에서 들어주면 올라는 가는데 힘은 들어가지 않아서 뚝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통증은 심하다. 근데 말씀해 주신 이 차이점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가 50견인가 이게 회전근개 파열인가를 대략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스스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 정리 한번 좀 해주실까요?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깨 통증은 주로 삼각근 부위의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나 목부터 팔꿈치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밤에 누우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 병이 있는 쪽으로 누울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팔을 올릴 때 통증으로 인해서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리고 올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반대쪽 어깨를 잡기가 힘듭니다. 다섯 번째, 팔을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많이 올라가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팔을 올렸다가 내릴 때 천천히 내리지 못하고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됩니다. 7번째, 팔에 힘이 떨어져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지금 7가지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밤에 누우면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왜 야간통,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는 걸까요? 이 야간통은 네. 어떤 한 질환의 특징적인 대표적인 증상은 될 수 없고 네. 보통 회전근개 파열을 호소하는 분들은 오십견도 같이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야간통은 뭐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 혹은 회전근개 파열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어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난히 밤에 왜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그 기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몸을 바로 세우면 통증이 감소하고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 통증이 있는 어깨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져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깨 통증 환자들은 야간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통만으로 어떤 어깨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혹시 어깨 통증으로 불편하신 분들 혹은 고생하시는 분들 의심해 보시고 병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아유 나이 들어서 이러다가 또 말겠지 괜찮아지겠지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나요? 치료 안 받아도? 이렇게 그냥 둬도 괜찮습니까? 회전근개는 4개 중 1개의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면 손상된 1개의 힘줄은 그만큼 덜 사용하고 나머지 3개의 힘줄이 1개의 힘줄 목만큼 더 열심히 움직여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상을 쉽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깨 기능이 달라진 것을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는 부분층 파열에서 전층 파열로 작은 파열에서 큰 파열로 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파열의 위치와 정도, 양상에 따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요약을 하자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방치를 하면 어떤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살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3번째 키워드로 알려드릴게요. 자, 3번째 키워드 어깨 관절염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에 이렇게 어깨 관절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회전근개가 파열됐는데도 적절한 대처 없이 장기간 질환을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넓어지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어깨 관절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근개를 방치하다가 어깨 관절염까지 생기는 심한 경우를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치료기 시기를 놓친 회전근개는 힘줄과 근육이 이미 지방으로 변성돼 봉합하더라도 재파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할 경우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다가 어깨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에 수술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네, 최근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2010년 511건에서 2020년 3,961건으로 10년 사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해 생긴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이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치료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수술 말고 어떤 방법들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파열의 어떤 위치 혹은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치료법 어떤 게 있습니까? 회전근개 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직업, 필요한 기능의 정도와 파열의 크기, 통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손상된 범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 범위가 작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또는 주사를 이용한 통증 치료, 스트레칭을 이용한 관절 운동,
어깨 주위 근력 강화 운동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열된 범위가 굉장히 넓거나 완전하게 파열이 됐다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회전근개가 완전한 파열을 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끊어진 힘줄을 봉합하는 것이 기본이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점액낭염, 활액막염 등을 제거하고 힘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견봉과 같은 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방적 술식으로 봉합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파열의 크기가 광범위하거나 파열 부위가 몸쪽으로 들어간 위축이 심한 경우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봉합을 해도 재파열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나 노인에게 심한 통증과 근력 약화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심하다면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그건 다 수술인 거죠? 시술이 아니고 수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파열되거나 그 범위가 더 넓어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수술까지 가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법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빨리 알아차리셔서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면 좋은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깨 질환이라는 게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가 또 나아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 안 받아도 되나요? 회전근개는 처음 파열이 발생할 때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통증이 가라앉다가 추가적으로 파열이 진행될 때 또 통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태가 잠시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열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진 게 나아서가 아니군요. 익숙해서 통증이 사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파열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치료는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치료만 이게 제대로 받는다면 완치는 가능한 겁니까? 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고 힘줄 파열이 아주 크게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힘줄 봉합 후에도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힘줄 파열이 작은 경우에 초기에 수술하시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열된 범위가 클수록 다시 파열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를 꿈꾼다면 되도록 초기에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어깨 회전근개 파열처럼 이게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깨 질환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질환들은 다 치료를 받아야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힘줄에도 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부릅니다. 석회는 분필가루가 모인 것 같은 모양으로 생기며 돌의 크기는 직경 1에서 2mm부터 크게는 3cm까지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금씩 커지는데요. 보통 콩알 정도의 크기가 가장 많습니다. 석회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힘줄 세포가 괴사한 부위에서 석회가 차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성일 때는 골절을 겪었을 때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만성일 때는 묵직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급성이거나 석회가 작은 경우에는 석회를 제거하지 않고 염증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어깨 통증은 많이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은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어떤 어깨 질환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깨 통증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른대요. 이거 겪어보면 삶의 질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질환이거든요. 어깨 질환 자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깨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방을 하면 가장 좋겠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어깨 통증의 근본 원인은 상체의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굽어진 어깨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곽인장을 유발하여 유연성을 잃게 되는데요. 이는 작은 외상에도 인대나 힘줄이 쉽게 파열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매일
3번, 4번 정도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원래 어깨 관절은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들고서 시행하는 어깨 운동은 힘줄 손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가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자세는 어깨 천장뼈와 팔뼈 사이에서 힘줄이 마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에는 적당한 중량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운동 전후에는 어깨 관절의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손상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어깨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깨는 뒤에 있는 견갑근이 가장 중요한 근육이 되겠는데요. 네. 물론 회전근개 앞서 설명드린 운동은 회전근개는 어깨를 돌려주고 기능적인 거를 담당한다고 하면 사실 부차적인 거는 어깨 뒤에 있는 견갑골 그거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 근육 운동을 좀 많이 발달시켜주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잘 쓰진 않는 근육인데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근육을 키워준다면 어깨를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진석환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